안녕하세요. 키덜트 조집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제품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마징가 Z 다이나믹 클래식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한 제품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다이에서 나온 초아크몬 마징가 Z 다이나믹 클래식이라는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품을 준비한 이유는요, 프라모델이라던가 액션 피규어 등으로 로봇 등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요, 이 아무래도 합금 제품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 묵직한 느낌도 있고 차가운 느낌도 있고, 남자라면 이 합금 제품에 눈독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합금 로봇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 저한테 만약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같이 리뷰해 보면서 차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합금 로봇이나 아니면 어떤 피규어들도 마찬가지지만 발매가 한 이후로는 약간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피규어나 어떤 이런 합금 제품들은 발매 당시가 가장 싸다, 예약했을 당시가 가장 싸다라는 게 보통의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위 말하는 떡락을 하는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인기 있는 제품이라면 발매한 그 당시가 가장 저렴하게 되는데요. 반다이에서 발매하는 초아크몬 시리즈도 보통 발매를 할 때 거의 건담 베이스 이런 데에서 줄을 서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반다이몰에서도 거의 10초 컷, 5초 컷이면 끝날 정도로 항상 이 합금 제품들은 고가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반다이에서 나온 마징가 Z 다이나믹 클래식이란 제품은 합금 로봇이고 제품 자체도 좋은데, 그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반다이에서 마징가 Z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지, 마징가 제품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항상 품절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다른 초합금 로봇들은 나오면 바로 품절되고 재입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요 다이나믹 클래식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징가 Z랑 그레이트 마징가 그리고 그랜다이저 요 세 제품이 나와 있는데, 세 제품 모두 거의 반다이몰이나 아니면 건담 베이스에 가시면 지금도 사실 수 있는 초합금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금 로봇에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라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먼저 박스 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마징가 Z가 Z 스크랜더를 달고 아주 멋지게 서 있고요. 전체적으로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이나믹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혼합 한정 등으로 데미지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컬러,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 컬러라고 무광 컬러로 컬러링이 되어 있는 제품도 혼합 한정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많은 제품이고요. 그 바리에이션 제품들 중에 기초가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담 베이스라던가 온라인 반다이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윗면에는 그냥 마징가 Z 다이나믹 클래식이라는 글자가 좀 나와 있고요. 측면에는 애니메이션 속 마징가 Z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측면에는 마징가 Z 그냥 글씨가 또 써져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각종 무기와 기믹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파일드온 되는 모습이라던가 로켓 펀치, 아이언 커터 등 각종 기믹들하고 Z 스크랜더가 담겨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박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초아크몬 20주년이라는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GX70번으로 2017년에 발매를 했고요.
이 초합금원의 시작 모델인 GX 1번 제품 같은 경우 본 제품과 마찬가지인 마징가 Z 모델인데 97년에 발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주년을 기념해서 어떻게 보면 마징가 Z를 다시 한번 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먼저 이렇게 매뉴얼이 한 장 담겨 있고요. 마징가 Z의 본체가 담겨 있는 스티로폼 박스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Z 스크랜더와 아이언 커터 등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가 또 하나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받침대와 각종 파츠들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트레이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품을 꺼내 보겠습니다. 먼저 마징가 Z 본체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초합금원 제품답게 굉장히 묵직한 손맛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유광과 메탈릭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저 로봇들의 표면은 아마 강철로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한 번쯤은 만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 합금 로봇이야말로 그 어린 시절의 로망을 이루어주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졌을 때 이 단단한 느낌과 전체적으로 이 반짝반짝한 도색을 보면 어렸을 때 TV에서 보던 그 모습이 정말 튀어나온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 초합금 로봇들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먼저 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의 경우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요. 목 아래쪽에 또 관절이 하나 심어져 있기 때문에 목을 굽히거나 목을 피는데 제약이 좀 덜한 편입니다. 어깨 관절의 경우는 살짝 뽑혀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회전의 경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데 앞쪽에 이 뿔이 있기 때문에 뿔에 걸리지 않도록 돌려주시면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어깨의 커버가 따로 이렇게 들리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수직으로 올릴 경우에는 팔꿈치가 이렇게 90도까지는 올라옵니다. 팔꿈치의 경우도 90도 정도는 구부러지는 게 가능합니다. 주먹의 경우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요. 상하 좌우 같은 경우도 살짝은 이동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가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의 경우는 살짝 들거나 숙이는 액션이 가능하고요. 회전도 조금씩은 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허리 밑에 부분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돌려주시면 어느 정도 가동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반신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관절의 경우 가동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움직임이 제약이 있는데요. 추가 파츠로 이 하단부의 이 팬티 부분을 변경해 줄 경우 조금 더 가동률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닥 그렇게 가동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뒤로 요 정도가 지금 한계고요. 양옆으로도 지금 요 정도가 지금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이 굉장히 안 좋고요. 대신 무릎의 경우는 이 구부러질 때 들어가는 기믹을 사용해서 90도 이상 거의 이 정도 꺾이게 됩니다. 무릎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는데 고관절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포징을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포션도 멋지고 다른 부분의 가동률도 굉장히 좋은데 이 고관절 하나 때문에 포징에 제약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슈로초나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초합금원 마징가의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제품의 경우는 고관절 때문에 조금 아쉽다, 아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목인데요. 발목은 살짝 늘어나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살짝 뽑아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접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회전 같은 경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 기믹을 잘 사용해 주시면 접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고관절이 아쉬워서 그렇지 하반신도 전체적으로 합금이 많이 사용됐고 튼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추가 파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파츠의 경우는 먼저 스탠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스탠드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스탠드를 열면 이렇게 마징가의 부속 파츠들이 수납이 됩니다. 이런 수납 기믹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작은 부품들의 경우는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렇게 받침대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역시 반다이다운 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탠드를 먼저 소개해드린 김에 나머지 스탠드 부품들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관절이 달려있는 스탠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탠드를 뒤쪽 홀에 꽂아주시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탠드 끝단에는 이 네모난 파츠와 집게 파츠를 원하는 것으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여기에 꽂아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마징가를 올려서 허리 같은 것을 잡아주는 기믹을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기둥 같은 스탠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탠드의 경우는 이렇게 꽂아서 마징가 본체의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으로 들어가는 네모난 부품 파츠가 있습니다. 아까 들어있던 이 조인트 파츠를 먼저 끼우신 후 마징가의 등 뒤 홀과 맞춰서 꽂아주시면 이렇게 스탠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안에 들어가 있던 파츠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각종 팔꿈치 파츠와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의 가동률을 조금 올려주는 앞스커트가 하나 있고요. 편손이 2쌍, 합체하기 전에 제트파일더, 합체를 위해 날개를 접은 제트파일더, 복부 미사일 펀치, 그리고 눈에 불이 들어와 있는 마징가 헤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앞서 추가 파츠로 보여드리는 것들 중에 보시면 마징가 Z의 얼굴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제품에 지금 끼워놓은 상태는 호버 파일더가 파일더 온 하기 전 눈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마징가 Z의 얼굴이고요. 왼쪽에 있는 얼굴의 경우는 Z 파일더가 파일더 온을 했을 때 눈에 불이 들어온 형태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얼굴이 두 가지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교체 방법은 얼굴을 살짝 당겨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눈에 불이 들어와 있는 마징가 Z 얼굴을 꽂아 주신 다음 Z 파일더를 도킹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징가 Z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이 Z 파일더의 경우는 밑에 살짝 자석 기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으면 딱 맞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붙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Z 파일더의 경우는 이렇게 당겨서 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추가 파츠로 있는 이 날개가 펴진 파츠와 함께 합체를 하는 경우 분리 상태의 Z 파일더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파일더 온을 하고 나니까 마징가가 한층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추가 파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품의 단점인 고관절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츠인데요. 이 스커트 파츠를 앞으로 살살 당겨주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이 더 파진 이 추가 파츠를 이용해서 끼워주시면 고관절이 더 가동될 수 있도록 내부가 파진 형태로 결합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는 앞쪽으로 거의 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고관절이 내부가 파진 파츠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많은 고관절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90도까지 올라오는 수준은 아니고요. 거의 한 45도 정도까지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추가 파츠로 복부 미사일 펀치가 있는데요. 복부 미사일 펀치 같은 경우는
아까 빼주셨던 고관절을 살짝 다시 한번 빼주시고요. 이 배 쪽 커버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진 부분에 이 복부 미사일 펀치를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내부 이음새에 맞게 꽂아주신 후 고관절 커버를 다시 꽂아주시면 복부 미사일 펀치 기믹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징가 Z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로켓 펀치인데요. 로켓 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을 뽑아 주시고요. 이렇게 빠진 팔은 로켓 펀치로 활용을 하시고 홀은 추가 파츠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빠진 팔 같은 경우는 관절을 뽑아서 추가 파츠인 아이언 카터에 연결도 가능합니다. 추가 파츠인 아이언 카터에 여분의 손을 꽂아 주시고요. 팔 관절을 다시 꽂아 주시면 간단하게 아이언 커터를 장착한 마징가 Z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접히는 팔꿈치 파츠를 활용해서 드릴 미사일 표현도 가능합니다. Z 스크랜드의 경우는 이렇게 날개들을 조립해 주셔야 되는데요. 방향에 따라서 분리 형태와 합체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체 형태의 경우는 이 마징가 Z의 몸을 감싸줄 수 있는 이 파츠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리 상태의 경우는 날개를 빼서 돌려주시고 복부 쪽의 파츠는 이런 변형식이 아닌 비변형식으로 변경해서 장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징가 Z와 한번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하실 때는 Z 스크랜드의 이 튀어나온 부분과 마징가 Z 뒤쪽에 이 홈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홈과 이음새를 잘 맞추셔서 꽂아 주시고 복부 덮개를 닫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Z 스크랜더를 단 마징가 Z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초합금 로봇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인 GX70번 마징가 Z 다이나믹 클래식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초합금온 제품 중에는 비록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긴 하지만 합금 파츠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들었을 때 묵직한 손맛이 굉장히 좋고요. 메탈릭 컬러의 도색도 굉장히 마음에 들던 제품입니다. 아마 로봇을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남자라면 한 번만 이 차가운 합금의 손맛을 들이게 되면 아마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합금 로봇을 좋아하게 된 거고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다른 초합금혼이나 합금 로봇과 다르게 매물이 아닌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징가 Z의 경우는 슈퍼로봇의 거의 기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의 호불호가 없는 제품이니까 아마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멋진 로봇으로 돌아올 걸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셔서 저와 함께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